사람들이 인성이 다르대요. 그 말에 남한에 가야 되겠다 막연하게 쫓길 때 해서 왔는데 후회가 없어요. 저는 로또 복권 맞은 남한에 들어온 순간 우리 교육 끝나고 신분증을 줬는데 저는 진짜 대한민국 맛이 3번을 삼창했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여행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믿겨져가지고 꼬집어봤어요. 근데 우리 담당 형사가 은영아 맞아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회에 나와서 형사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 공장도 데리고 다니시고 또 단체도 데리고 다니시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대하는 그 저기가 눈빛이 따뜻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했어요. 북한은 그게 아니거든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네 주머니에 있는 거 눈 뜨고 있는데도 묶어놓고 뺏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굶주리니까. 껍데기들 보니까 뭐 사갖고 뭐 먹으려면 다 훔쳐 도망가보구만. 그거 훔치고 도망갈 때는 그래도 좋은 세상이었어요. 지금은 시궁창에서 나오는 옥수수 한 알 아이들이 그걸 옥수수 한 알 시궁창에 똥창에 박혀있는 거 소똥에 박혀있는 거 혹시라도 그거 한 알 서로 먹으려고 서로 점프해가지고 다 옷 적시면서 그거 서로 뺏어 먹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안 믿더라고요. 우린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1세대 사람들이에요. 정신이 엄청 그때는 강했었던 거죠. 나라가 싫어서 온 게 아니거든. 그 나라를 버리고 싶어서 온 게 아니거든. 고향을 버리고 싶어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고향에 나의 이웃과 나의 가정들이 너무 굶어 죽는 게 비일비재하니까. 그래서 넘어왔던 케이스인데 그 1세대가 탈북민들이 정착을 못해도 조금 지켜봐주고 바라봐 주셔야 되는 게 북한의 인민들이 왜 남한의 어린아이들 이번에 송산한 거 봤죠? 그 아이들이 지금은 남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요. 어린아이들까지. 그게 누구의 영향이 클까요? 1세대 탈북민들이 오신 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북한에다 돈을 끊임없이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굶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탈북자의 가족이다 하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다 처벌받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 역사지. 그러다가 점점 국가에서는 계속 쌀은 안 주면서 뭐 아무것도 혜택도 없고 일도 못하게 하니까 근데 탈북자 가족들은 쌀을 나눠주고 이웃들한테 나눔이 시작이 됐어요. 그 사람들을 그 다음에 신고를 안 해요. 점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배를 채우잖아요. 그러죠. 한 끼를 채워도 우리는 일반인들이 백도 없고 탈북자의 가족도 아니고 뭐 농사꾼 땅도 없는 사람들은 밥 한 그릇 1년에 한 번 배 터지게 먹어보는 게 소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쌀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하늘의 태양이죠. 아 그러죠.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바뀌면서 보호해 주더라고요. 말 안 하고 쉬쉬. 대신에 배고플 땐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는 탈북자의 가족이 가장 인기 있는 가족이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을 한 번 주니까 그래 처음이니까 주겠지. 그리고 세뇌 됐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끊임없이 아버지가 201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돈을 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빨갱이거든요. 남한이 훨씬 잘 산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또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아버지가 시인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내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게 또 큰 역할을 했냐면 그래서 나는 이거 하나는 이야기해주고 싶어. 지금 우리 북한에다 돈 보내는 거 경찰들이 재조사 들어가요.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통일 자금을 모아서 하면 우리 국민들 삶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이 시국에. 그냥 탈북민들이 내 고향이니까 열심히 일해서 보내는 걸 굳이 불법이든 뭐든 우리나라에서 눈 감아주면 되잖아요. 거기다 보내면 그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남한에 대한 이 사상을 자본주의 다른 사상을 알릴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벌어서 보내주는 사람들 난 응원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벌어서 보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1세대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 잘했던 게 있어요. 개성공단.
개성공단 하면서 직접적으로 탈북민들 속에서 남한에 대한 생각을 좋게 풀어나갔지만 조금씩 그렇다고 대놓고 말은 못해요. 근데 개성공단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면서 그 기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북한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베풀었어. 나는 그거 인정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북한 사람들이 일을 했잖아요. 거기서 진짜 사랑을 알았대요. 그리고 거기서 너무 필요 이상의 물자를 지원해 주니까 마지막엔 그 종업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 먹고 그걸 다 모아서 한 집씩 돌아가면서 주기 시작했어요. 다 올인해 줬어요. 왜냐면 가족이 있잖아. 이 안에서는 나는 잘 먹지만 바깥의 가족은 굶잖아요. 올인해 주면 그 사람 바깥에 가서 다 먹는 거예요. 한 군데서 모아서 한 번에 갖고 못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갖고 나가게 하니까 나가서 바깥에서 한 가정에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미가 그거 대거리 장사를 했잖아. 그걸 구미가 받아서 평안도 평양, 자꾸 서울이래. 평양 이런 데다가 물자를 싸줬어요. 한국 물건을. 근데 이건 공식 허가에서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개성공단 취직한 사람들이 부자로 살기 시작했고 그 지역이 부자 동네가 됐어요. 그러니까 평안도까지 개성공단에서 주는 그 복지 물품이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제 그 다둔 거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걸 생각해봤어요.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보내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없이 살아서 또 이웃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남한이 저렇게 부자인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때부터 계속 남한은 뭐 거지도 많고 미제 앞제비들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세뇌 교육을 받은 것과 동시에 살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과연 이렇게 죽어가고 막 그냥 어디다 묻어버리고 어디다 묻은데도 안 가르쳐주고 그런 세상을 사는데 남한에서는 뭐 가끔 방송도 보고 그러면 아 세상이 달라졌구나. 그럼 우리도 남한을 또 동경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게 이게 이제 그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김정이 타도. 왜 우리나라가 그걸 딱 브레이크를 거냐. 왜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 그게 정부로 그 위로 돈이 들어갈 거야. 네, 그런 뜻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서 정부에 돈은 들어가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이 개성공단 때문에 배고픔은 몰랐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사시는 분들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남한이 잘 사는구나 확신을 했어요. 우리가 보내줄 때는 그냥 감사하고 내 식구니까 주는 거야 보다 하면서 조금씩 됐지만 그걸 바탕으로 개성공단에서 한국 사람들이 직접 와서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감동 먹고 우리 이렇게 감동 먹고 사람들이 다 달라졌어요. 근데 정부에서 무서우니까 북한에서도 무서우니까 더 오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딱 잘랐잖아요. 근데 지금 그 개성공단 북한에서 쓰고 있대요. 쓰고 있대요. 네, 마음대로 쓰는 거 봐봐. 네, 사실 그거 법적으로 하면은 아니 구미가 그러는데 구미가 이제 3년 됐잖아. 언제 쓰고 있대. 텔레비전 나왔어요. 아니 쓰고 있대요. 네. 이거 자기네 마음대로 막 지금 사용 기기 하나도 못 가지고 나왔거든. 개성공단에 거.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은요. 북한에서 배울 때 남조선은 길거리에 깡통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냥 나 빵 하나만 주세요. 빵 하나만 주세요. 월사금 못 내서 학교 못 가는 거지 아이들이 허다하게 많다라고 우린 배웠거든요. 근데 오니까 와 우리는 철저하게 속았구나. 그렇죠. 역사를 바꿔버렸는데 뭐. 진짜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딱 마음 처음에 조금 이렇게 좀 이거 뭐지? 라고 또악 했던 적이 김일성이가 94년 7월 8일 죽었죠.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배웠던 건 하늘의 태양은 김일성이라고 우리는 표시를 했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네. 근데 이 김일성이는 내 생각에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도 안 죽는 줄 알았어. 태양이라서? 네, 태양이니까. 근데 어느 날 7월 4일 날 김일성이가 낮 12시 뜨거울 때 땡볕에 죽었잖아. 가다가 말고 다 애도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땐 죽었으니까 가슴 아프니까 그 동상에 가서 15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내가 쓰러지니까 우리 엄마가 와서 나 물 먹이고 날 데리고 가서 날 살렸거든요.
근데 봐봐요. 그러고 밥 먹고 정신 차리고 한 달 있다 보니까 태양이 뜨더라고. 아침에 해가 뜨는 거예요. 예. 그 나는 그때 엄마 내가 물어봤거든. 엄마 김일성이가 우리 김일성 대원 스님께서 태양이라고 하셨는데 태양이 떴어. 그러니까 엄마가 입을 막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좀 조금 알았는지도 몰라 해서 그때 사실 물음표가 있었어요. 물음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대에 나갔을 때 내가 이야기해줬잖아요. 난 그 친구들 생각하면 운다고. 기억 안 하려고 해요. 나랑 같이 신병 금방 신병 받았을 때 얼마나 탱탱하고 예뻐. 막 그 신병 때 앞전 뒷전 요만한 그거 올라가서 다 운동하잖아요. 그거 다 통과해야 되잖아. 그거를 같이 한참 하고 정말 활발하고 열정 있던 아이들이 부대 배치 딱 됐는데 부대 배치되고 파라티부스 병 오기 전에 그 전염병이라는 게 있거든. 그 오기 전에 본부대 들어가니까 우리를 사료만 주는 거예요. 소금은 사치예요. 소금 물만 주고 아까 단무지는 사치예요. 군부대 가면 단무지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나한테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줬어요. 근데 우리 때는 단무지가 없었어요. 신병 때만 먹었고 본부대 배치받으니까 썩은 김치 무슨 김치도 아니야. 그냥 염장한 거. 썩은 거 물크라진 거 그거 조금씩 나눠주면 그게 반찬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먹는 한참 20대 10대 후반 아이들이 성장할 때 그거 먹고 어떻게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본부대에 왔는데 빼딱이만 남더라고. 근데 남자들은 그래도 볼만해. 그래 그나마. 근데 여자들은 이 솜털이 이 머리카락 있잖아요. 이 얼굴에서 머리카락만큼 자라요. 근데 이 털이 우리 솜털이 길어요. 노랗게. 근데 이게 너무 얇아서 제대로 안 써. 이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집고 봐야 돼. 그걸 우리는 목격했잖아. 근데 그 아이들이 못 일어나. 그래도 밤에 그 부대 규칙은 지켜야 되니까 보초근무소라고 안 일어나면 때려요. 그럼 빼떼가리만 남은 아이들이 아프다 하거든요. 진짜 총은 아무리 못 먹어도 총이 날씬해지진 않잖아. 그렇죠. 무게는 그대로잖아요. 사람만 그걸 무겁게 끌고 가서 거기서 이렇게 진짜 개울같이 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북한의 인민군은 일당백의 여전사들이고 일당백의 병사들이에요. 근데 배웠던 건 또 다르잖아. 그러다가 굶어 죽고 영양실조 만나서 죽고 있을 때쯤에 파라티부스가 왔어요. 근데 그 파라티부스에 오 시간이